네,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제 1년을 쭉 되돌아보니까 벌써 4분의 1이 끝났더라고요. 1분기가 끝이 났습니다. 1분기 시장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니까 딱 3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금융 정도인 것 같습니다. 1분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2분기 여러 가지 이벤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빼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종목카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카뜰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뜰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될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된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좋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주말에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놀러 나갈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랑 이제 에버랜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푸바오가 없어서 어떡해요? 예? 푸바오요. 푸바오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아들이 푸바오보다 네. 원숭이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원숭이요? 네, 원숭이 좋습니다. 네. 원숭이와 함께하는 주말을 또 앞두고 이제 또 분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를 또 맞이하고 있는데 2분기를 맞이해야 하는 또 우리의 마음가짐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딱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시장이 조금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되게 강세 종목들만 계속 강세를 보였잖아요. 오늘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리고 이제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특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P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경계감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상승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단기 채권들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T빌을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T빌,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유동성들이 엔비디아나 이제 특징 종목들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밀리면서 과대낙폭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영래포의 어떤 창구 자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줄어 있습니다.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느냐고 소진을 해서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채워 넣어야지 다음에도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채우는 쿨타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무부 계획을 보면은 이제 T빌 단기채를 발행을 당분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가 될 것이고 그런 유동성 축소가 되게 됐을 때 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었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소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릴 때 그럼 어디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냐면 과대 낙폭이 됐었던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로 수급이 돌아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 종목 수들이 많아지고 시장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돌아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네. 선별적으로 잡으실 어떤 이런 어떤 감이 좀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오늘장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의 또 회포도 한번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부토건이고요. 2,59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 언제 끝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삼부토건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1,731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3% 하락해주면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목을 받았기도 했지만 사실 건설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뭐 이슈나 뭐 전망이 있을까요? 우선 그 시청자님께서 그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는 일단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네.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푸틴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멘텀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단에서 조금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종가가 1,700원까지 밀려 있네요.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단기 22일선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선인 월 평균선인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5%가 나는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어 장치로 1,600원이 깨졌을 때는 네.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손절이 조금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비용을 조금 생각을 해서 1,600원이 깨지게 되면 정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꼭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 잘 드리고 있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삼부토건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로 엮인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쟁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급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겠죠? 예. 네,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시점을 사실 네.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푸틴이 지난번 연설에서도 종전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우리가 언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터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정말로 전쟁이 조금 종식이 되고 나서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은 전쟁으로 폐허들이 많잖아요. 건물 잔해도 걷어내야 될 테고 길도 다시 네. 뚫어야 될 테고 그럼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레미콘 관련된 기업들을 또 한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모멘텀이 굉장히 강세로 오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본다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SK D&D입니다. 16,9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왔습니다. SK D&D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12,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12% 밀려줬습니다. SK D&D 오늘 또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이제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네. 있었고요. SK D&D가 이제 SK 이터닉스와 이제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SK D&D는 오늘 장중 뭐 13%까지 움직였네요.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SK D&D가 그동안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이터닉스가 꼭 딱 빼다가 인적 분할 상장을 했고요. SK D&D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전문 회사로만 탈바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자금들은
많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종가가 저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저점을 12,000원을 깨지 않고 좀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수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2,000원을 또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또 매물이 한참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유 비중이 조금 15% 정도라서 만약에 전량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낸 만큼 해당 비중을 조금씩 잘라가는 전략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서는 그렇게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SK D&D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꿈비입니다. 매수가가 11,440원이시고요. 9%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꿈비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9,1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저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들도 뜨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을까요? 우선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그 예전만큼 부각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대부분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수급 게임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또 파격적인 내용이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사업성이 만약에 2배까지의 주가가 오를 정도로 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는 것이 맞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추세가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가기보다는 차후에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업사이드 요소들이 조금 보이게 되는 사업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모멘텀이 소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권장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그리고 큰 손실 폭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자 매도를 하시고 조금 그 기회비용을 잘 살려서 이번 2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과대 낙폭 종목들에서 돌아오는 종목들 잘 잡아내면은 금방 또 수익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꿈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마이너스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36,6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최고점 34,5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아마 구매 시기가 매수 시기가 한 11월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작년 11월 정도부터 해서 이때부터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지금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AI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수주 물량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혜를 잘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하나마이크론이 저도 계속 관찰을 했었던 종목인데 AI 모멘텀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조금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방이 언제 좀 경직이 되고 다시 돌아 올라갈지 알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언제부터 그럼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들이 실리기 시작하면 잘 봐라. 그때들이 또 이제 매수 기회가 된다. 지금이 정확하게 좀 그런 구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좋은 이제 매수 구간이고 오랫동안 홀딩을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추세단에서 한번 대응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25,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하방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는 1차 저항점이 저는 전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500원까지 조금 넓게 보고 한번 목표가를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마이크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응원하는 튜브님의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28,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33,100원까지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500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2차 전지나 뭐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또 엮였다고요? 예, 전고체 배터리 쪽이고 제가 이 황화리튬 관련된 사업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한 전고체 관련된 내용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을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2월 8일 정도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던 이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문의 주신 분은요. 이 뒤에서 이 기법 강의를 제가 할 때 꼭 한번 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서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 하단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상단 박스권을 좀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상단 박스권을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고체 배터리 쪽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21선을 다 이탈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상방보다는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화 권장을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언급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슈퍼 러블리 헤미크론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14,9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시네요.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 저 PBR 수혜받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금융지주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4,390원, 320원입니다. 거의 뭐 본전가 근처신 것 같은데 우리금융지주 저 PBR 수혜 받을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고요. 주주환원책도 적극적으로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저 PBR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떤 테마 그냥 단순히 단기 테마성으로 보면 안 된다. 네. 빅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 저 PBR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테크 버블이 분명히 꺼지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필두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빅테크 종목들에 많이 좀 수급이 과잉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이제 버블이 조금 꺼지게 되고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캐시가 많은 가치주들이 또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본 증시의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테크 버블인 상황에서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려고 하는지 일본 증시를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자. 하반기까지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2월에 발표된 이 어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강제성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은 정말 강제성을 좀 심각하게 네.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인센티브적인 부분들만 강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수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을 차라리 5월 정도쯤까지 가져가 보시다가 5월 정도에 그 수정한 내용이 나오고 나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대응 방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5월에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한솔홀딩스입니다. 오영일님의 종목이고요. 6,500원 매수하셨는데 10%입니다. 한솔홀딩스 오늘 종가 3,040원입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한솔홀딩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배당락 이후에 또 네. 지금 뭐 하락을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 저 PBR 종목이에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보게 되면은 부채가 낮아요. 부채가 낮고
ROE도 물론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부채가 낮고 나서 이제 PBR이 낮다라는 것은 네. 충분히 좀 매력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해당 종목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대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추세단에서 대응을 굳이 한번 잡아드리게 됐을 때는 당연히 지금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이탈이 되는 2,950원이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탈을 하더라도 어떤 커다란 매물대를 쌓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업 내용이 좋게 됐을 때는 이제 기관들 자금이 쭉쭉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밸류업 종목들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많은 비중이 없어요. 기관들이 개인들보다 저는 영민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에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그때 돼서 저한테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문의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종목까지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재인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쩐지 오늘 금요일이라 굉장히 좀 활기차 보이세요. 예, 원래 금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네. 지금 그 에버랜드 가신다고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에버랜드 딱 들으니까 저는 푸바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예. 삼성전자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또 리포트 이런 걸 쭉 찾아보니까 예. 4월에 전문가들이 반도체 업종들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 4월에는 다른 쪽 안 보고 반도체 쪽만 봐도 될까요? 다른 쪽도 같이 봐야 됩니다. 앞서 이제 시장 설명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다음 분기가 유동성 축소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계속 다 갈 건데, 반도체가 전체가 다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부분들에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커버리지 저도 나오는 거 보는데,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올려서 야. 보고 있더라고요. 뭐 10만 전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분기 때는 반도체는 여전히 집중을 하되 조금 그래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선별적. 다른 업종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된다. 다른 업종들을 또 더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밀려가지고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밸류 대비 단기 과대 낙폭이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돌아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잡아놓으면 또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한 분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1분기 키워드로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금융 이렇게 3개를 꼽았거든요. 예. 이 3개가 가는 말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못 가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럼 가는 말이 쉬고 못 가는 말이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가는 말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는 더 갈 수 선별적. 있다. 하지만 그 기존에 가던 말들 중에서 유독 좀 유동성이 많이 과열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쉬어가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단기 과대 낙폭됐었던 종목들에게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안 빠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았잖아요. 1분기는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ADR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은 하락입니다. 근데 2분기 때는 그게 오히려 반대로 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지수가 오히려 밀리고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많아지면서 오히려 체감상은 조금 더 좋은 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군들의 화려한 플레이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4월을 앞두고 있는데 이 4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말 공부를 더 잘해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네. 스윙 기법 중에서는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봐도 제일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네. 가장 좋은 것이니까 100점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5점인 것 같아요. 어째서죠? 네, 5점이 없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뭔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그 똑똑한 자본이 들어올 때 그 자본들을 캐치를 해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컨셉에서 창안을 한 기법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재료와 정보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관련 종목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을 때 일봉상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뒤에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법들은 어떤 정책 변수와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의 자금을 추적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상대적 이제 어떤 이런 매크로 변수와 이제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면 할 때를 우리가 포착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매수 저가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제가 뒤에서도 어떤 예시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돼야지만 그때 이 정보와 재료들을 검토를 하고 모멘텀이 길 거냐 아니면 길지 않을 것이냐를 구별을 해서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재료에 중간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다 길게 가진 않죠.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는 이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신호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선침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짧아도 돼요. 그리고 길면 길대로 더 좋고요.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이 정말로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로 포착을 해서 먼저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법 신청하면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면은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머니 나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받고 싶어요 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바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들 받아가시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다 받아가셔서 4월에 성공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듣긴 했는데 사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랑 기법 예시 종목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매매 포인트와 이제 기법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먼저 매매 포인트 먼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포착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일로 우리가 이제 판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근데 포착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비용을 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갈 확률이 매우 높지만 다 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법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포지션과 정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은 짧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조포의 저가 개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증명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근데 그것이 더 떨어지게 됐을 때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 넣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되게 잠깐 마음이 조금 쫄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그렇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싹 나왔을 때 빨간 불이 조금만 켜져도 바로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가동이 돼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죠. 즉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거래를 하고 계신 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다릅니다. 손절이 나오면은요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오면은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길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52%를 이 신성 델타테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언제 최초 보도가 됐냐면 제가 이제 기사 왼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작년 8월 1일입니다. 작년 8월 1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제공이 되기 전에 과연 정말 몰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뭐 연구소 관련 논문을 올린 연구소 이해관계자들이나 혹은 이 지분 이슈가 부각이 되기 전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정말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았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스마트 머니가 잡아냈는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초 포착된 날이 7월 14일인데요.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포착이 된 게 작년 7월 14일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은 8월 1일이에요. 근데 포착일로 한번 보시게 되면 포착일 왼쪽에 보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없어요. 거래량들이 없고, 그죠? 주가 등락률도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즉, 이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이 사이에 있는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매수를 했다면,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포착일로부터 14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길게 우리가 좀 길게 시기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10배고도 달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게 되면 2분기에 저희도 이런 종목을 좀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고요. 오. 분명히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네. 또 제가 베스트로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충분히 10배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종목군들 나도 2분기에는 내 계좌 좀 채우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요. 뭐 종목 이야기라든가 뭐 시장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팁도 굉장히 많이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지금 저가 매수의 최고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들 한번 수익률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표정이 밝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네. 많이 설명을 그동안 네.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금 컨셉을 좀 다르게 해서 추가 매수를 조금 추가 목표를 잡아보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희 종목들도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5일 종목 매드팩토고요. 매수가가 1,380원 그리고 시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7,240원까지 나왔고 누적 수익률이 6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세가 확 늘어나면서 3월 25일에 시세가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때 목표가가 얼마였죠? 이태 목표가를 제가 이제 15,000원 위로도 올려드리고 네. 이제 17,000원까지도 잡아드렸었는데 최후반 그 목표가는 달성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마. 예. 그럼 설명을 한번 네네네. 이어가 볼까요? 우선 그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와서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지금 거래량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재료들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위에서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 이 모멘텀이 더 연장이 안 됐을 경우는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12월 28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착을 해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미 지금같이 단기 추세가 이탈을 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 진입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매드팩토 한번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작년 4월부터 이게 쭉 내려오게 되죠. 쭉 하락을 하다가 언제 저점을 잡았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28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직선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주포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증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조금 추천을 늦게 드렸어요. 워낙에 추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2월 15일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6%가 넘는 그런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조금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12월 28일에 또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왜냐면 유상증자 발행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행일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대량 매도를 많이 하는 날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날에 스마트 머니가 떴어요. 똑똑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군가는 많이 샀다. 많이 파는 매도세를 이용을 해서 누군가는 많이 샀다. 그래서 급소가 된 거고 그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상증자는 악재죠. 대부분 네. 악재로 해석이 되고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하면서 주당 희소 가치를 훼손을 시키면서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는데 그 자금을 통해서도 기사회생을 하지 못하고 기업난이 계속 어려운 이제 난이 계속 되다 보면은 감자를 하고 상장 폐지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어온 자금으로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게 돼서 쭉쭉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뒤에 돌아보면은 그 저점에는 유상증자가 했던 구간들이 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상장 폐지로 가기 위한 어떤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잘만 잡으면 저점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거죠. 양날의 검이네요. 양날의 검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상증자 당일에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됐다?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유상증자 종목들만 돌려보시다가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은 이런 100% 넘는 수익도 그러네요.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포착일로부터는 1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사이클 상에서의 저점을 잡는데도 매우 유용한 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바닥 시도로 되는 유상증자 이게 핵심인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냐면 올해 벡토서팁에 대한 대장암 임상 3상을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나온 내용은 벡토서팁 병영요법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 내용들도 분명히 저는 주포들은 미리 알고 있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전 선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스마트머니가 잡아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좀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매드팩토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다 챙기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의 수익을 다 챙기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머니 기법 어떻게 봤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저희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TV로 방송을 보고 있다 하시면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찍으면요.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반갑네요. 이 종목 2월 15일 한동화성이고요. 매수가가 17,600원, 시세가 26,950원까지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53%가 넘어가고 사실 이 종목은 저희에게 수익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22,000원이 깨지는지 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분석 좀 해주세요. 22,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아하.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손절 추세선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2만 원 선 위에 있거든요. 손절 추세선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좀 깨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조금 밑단으로 깨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밀릴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이게 12월부터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번쩍번쩍이다가 바로 못 가는 상황에서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그때부터 올라가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요. 저점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주포들이. 그래서 개입이 시작됐으면 이걸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매집이 뒤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으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집이 바로 진행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2월 15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 구간 이후에 3월 거래일이 시작되고 나서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뉴스들이 터져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보와 재료가 제공되기 전에 먼저 잡는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죠. 제공이 되기 전에 먼저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도 증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내용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부터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고 안전성 측면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그 전해질이 어떤 이 불연성을 띠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서 다소 안전하거든요. 다른 배터리, 액체 배터리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력으로 많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 안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신청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여쭤봤던 건데 또 지금 스마트 머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단기가 괜찮은가요? 아니면 중장기가 괜찮은가요? 만약에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 어떤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단기에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 개입이 시작이 됐으면은 본인들의 단가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그쵸.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단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방식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이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입니다. 이 기법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스마트 머니 기법 주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언박싱 종목분들도 오늘 있겠죠. 예, 보니까 맞습니다. 두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가 대성창투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4월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는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굳이 피하고 싶은 내용이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서 내 투자 수익까지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은 좀 반복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약본이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성창투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냐? 여기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은요, 이 두 나무가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죠. 근데 이 동사가 이 두 나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창업투자회사인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게 되면은 이 두 나무의 당기 순이익이 6배 증가를 했다. 이 당기 순이익이 이제 법인 그 비용을 다 처리를 하고 난 이제 순이익인데 이것이 6배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15,000개나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한 이제 창투사도 당연히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건너서 이제 대성창투라는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ETF 승인이 됐잖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는데 이게 각 운용사별 ETF 현황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은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 쪽의 어떤 ET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다 매집을 하고 싹 다 이제 쓸어 담는 모습이고 토탈 맨 오른쪽에 토탈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대량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ETF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대성창투의 주봉 차트고요.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 녹색 선 보이시죠? 이 녹색 선이 뭐냐면은 반감기 일정 때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반감기 이후 6개월 뒤에는 올라갑니다.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도 반감기 이후 6개월 뒤에는 올라가는데 이번에 학습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호흡을 조금 길게 보자 하반기까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네. 예. 네, 다음 페이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있어요. 게임 개발사인 시프트업.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게임들입니다. 뭐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게임 개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코스피에 상장 도전을 합니다. 상장 도전을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보면은 동사가 또 이 시프트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됐을 때는 그 당사와 거기에 대한 투자사들은 먼저 알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재료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도 그렇고 이 IPO 쪽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대성청투도 우리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머니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월 11일에 포착이 됐어요. 1월 11일입니다. 11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사실 손절 추세선은 좀 이탈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저 당시 때 매수를 했다면 좀 손절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그 박스권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 하단들을 크게 깨지 않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포착과 매집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조금 길게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4월에는 조금 하락론을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반감기 직후에는 조금 빠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길게 보면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종목 네. 대성창투를 이야기를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언박싱 종목은 바로 대성창투였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냈는데 지금 노란 톡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주시나요? 예,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은요. 신청해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시면 되고요. 뭐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언박싱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광명 전기입니다. 예. 와, 이 종목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스마트 예. 머니 기법으로 잡아내신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예,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도 잡아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요약본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네. 최근에 그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주간 확장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요. AI 쪽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네. AI 칩 생산도 많이 하고 미국이 지금 전력망이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송배전주로도 부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전기의 그 최대 주주가 나반홀딩스로 변경이 됐어요. 여기 옆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나반홀딩스에서 14.99%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뭐 새로운 사업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지고 온 포인트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일진전기 설명을 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AI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프라 관련으로. 일진전기도 제가 그래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에는 AI 반도체 칩이 부족을 했는데 이제는 변압기와 전기가 부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력망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AI 칩 수요가 지금 정도로 계속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아래 보시게 돼도 AI와 또 가상화폐 채굴 때문에 또 전력이 많이 또 수요가 네. 들어갑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채굴 이 50%가 또 넘어가기도 했어요, 비트코인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2026년까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2배로 증가하면 되게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게 지난 한파 때 뉴스가 나왔었던 건데 미국의 현재 노후화된 전력망이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그 한파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마자 또 이제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이유가 전력 시설의 노후화 탓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송배전주들도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진전기가 여기 관련돼서 이제 해외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광명전기도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관련된 수주 건수가 등장을 해주면서 그 수주 건수들은 내부 관계자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광명전기는 중전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건축물이나 플랜트 등에 설치되는 수배전 관련 시설을 공급을 한다. 중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 또는 운영 제어하거나 기계적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와 전선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실제로 되고 추가적인 수주가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스마트 머니 차트로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2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요. 3월 4일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포착 이전에 한번 보게 되면 거래량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거래량들이 많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조금 터져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착 매집의 상황들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포착 매집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나서 가장 제가 예상을 하는 시나리오 수주 건수들이 좀 폭발적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어떤 급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언박싱 종목 광명전기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매집 구간에 놓여 있나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가지 받아봤습니다. 대성창투 광명전기 지금 바로 매수 전략 확인해 보시죠. 네, 2분기에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4월에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